제일 중요한 게 말벗이더라고요. 말벗 한번 하다 보니까 모욕도 해드리게 되고 또 집안일도 치워드리게 되고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더 많은 힐링을 얻고 제 인생에 가장 보람 있는 삶을 살지 않나. 봉사 많이 하세요. 많이. 부산 동구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정정국입니다. 저희 일주일은 사실은 딱 정해진 봉사 시간 외에는 그냥 언제든지 누가 연락 오면 갈 준비는, 마음의 준비는 항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올, 하, 금, 토는 무조건 봉사가 정해져 있고 나머지는 그때그때 따라서 연락이 오면 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코로나19 때문에 주로 그 코로나 방역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 코로나가 발생했을 당시에 아마 이 TV에서 보고 많은 사람들이 겁을 좀 먹고 밖에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좀 뭔가 망설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코로나19 무상으로 방역해드립니다 하고 현수막을 하나 제작을 해가지고 이 조방 앞에 걸어놓고 그 앞에 상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분들이 방역을 해달라고 그러면은 어디든 찾아가면서 방역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코로나 방역19 방역도 벌써 2년째 지금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로 상가나 그다음에 노인들이 많이 찾는 곳, 경로당 지역 이런 상가 안에 화장실 같은 데라든가 이 상가 안에서 오는 데나 그다음에 동구 전체에서 초창기 때 막 올 때는 아파트 단지라든가 그런 데로 주로 집중적으로 방역을 했습니다. 쫓기가 좀 많습니다. 일단 제가 뭐 청년의 소속이다 보니까 정부 청년연합 회장을 할 때부터 청년회부터 해가지고 그다음에 새마을 조방경제연합회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의소대 의용소방대도 하고 있고 시민경찰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제가 속하지 않는 봉사단체가 있더라도 저를 찾아주시면 어디든 가기 때문에 안 가리고 동구 안에서는 막 그냥 연락이 오면 다 봉사하는 데는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5일 날에 하는 반찬 봉사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어르신들 좋아하는 어묵 볶음이라든가 나물 종류, 된장국, 그다음에 고기 종류, 뭐 갈비, 뭐 이런 불고기 종류 이래가지고 반찬을 딱 포장해가지고 그렇게 나눠드렸는데 참 어르신들이 그런 거 참 좋아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과자로 뭐 라면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큽니다. 그런 부분은. 이 외에도 토요일 날에 하는 조선가정, 다문화, 그다음에 한부모 가정을 찾아가서 닭이나 피자 등을 나눠도 같이 하고 있고 범일동, 범일 캠프하고 범일동 청년 회원들이 또 곰탕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숙자들, 잘 못 먹는 이런 사람들도 우리가 저 자원봉사센터에서 우리에게 명단을 주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또 도시락을 만들어가지고 그 도시락을 또 한 달에 2번 또 나눔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관 같은데 그 어린이들이 쓰는 장난감 우리가 직접 가서 방역해주고 있고 하여간 뭐 동구에 이런 코로나가 진행됐지만은 필요한 게 있으면 찾아가서 또 봉사도 하고 여러 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은 우리가 반찬을 갖다 주지만은 꼭 그것이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어르신을 찾아뵙고 잠시 담소 나누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가면 꼭 자식이라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진짜 친자식은 아니지만은 찾아오는 우리 회원들을 보면서 반겨주는 모습이 아마 친아들처럼 생각하지 않나. 그래서 그를 찾아가는 게 더 반찬을 나눠주는 것보다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것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은. 쓰레기를 강박증이라고 하는지 몰라도 쓰레기를 막 모으는 사람이 있어요. 나이 드신 분인데 집에 가보면 이 짐을 어떻게 이렇게 차곡차곡 들어갈 문 하나도 없을 정도로 짐을 다 꼬박꼬박 예쁘게 쌓아놨을까 할 정도로 오만 쓰레기가 다 모여 있어요. 그걸 치우는 것을 엄청 싫어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단알 동사무소에서 상담을 해가지고 봉사자들이 투입돼가지고 싹 치워주고 남고 도배장판을 해주고 나면은 또 어르신들이 또 그리 좋아합니다. 치워놓고 나면은. 근데 또 어떤 분들은 한 달 지나면 또 모으고 이래요. 그럴 때 보면 참 안타까워요. 제가 볼 때는 방을 치워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사람을 치료가 우선 필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기관단체에서 그 어르신들이 정신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으면 치료적 변형해서 하면 안 좋겠나.
날짜를 어긴 적 없이 반찬 봉사는 꾸준히 비가 오나 명절이 끼나 무조건 봉사해 나해 간식을 준비하든 반찬을 준비하든 다 어르신들에게 갖다 줬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 날짜만 되면은 그 시간만 되면은 항상 기다리고 계시고 좀 늦으면은 또 걱정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말 참 무마하는데 저 슈퍼맨이라 하더라고요. 어디서든지 나타나가지고 어려운 일 생기면 도와주고 앞당도 물리치고 이래야 되는데 저는 막 그건 아닌데 제가 뭐 오토바이를 타고 동구의 삼복도를 이것저것 뭐 부르면 화재난 집도 치워드리고 많이 하거든요. 화재난 집이 치우고 있었는데 또 어디 가니 여기 와 있더라 이거라. 그럼 오토바이 가신 게 기동성이 좋잖아요. 그다음에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다 보니까 아마 동구의 슈퍼맨이라는 별명을 지어진 것 같은데 저한테는 좀 가분하고 제가 슈퍼맨 좋아하는데 그런 별명 지어줘서 너무 고맙지. 제가 군대를 91년도에 제대를 했는데 그때부터 조금씩 하다 온 게 지금 거의 30년 된 것 같습니다. 지치고 이런 적은 없는데 제가 그 가진 것이 몸뚱아리 하나뿐인지 몰라도 체력만큼은 뭐 튼튼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뭐 봉사하면서 쓰러지고 한 것도 없고 오히려 봉사할 때마다 힘이 난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터져서 이번에 저 방역 사업자를 하나 냈습니다. 방역도 하면서 에어컨 청소, 방충망 작업 그걸 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제가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일을 전화가 오면은 내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을 에어컨 청소를 하러 간다, 방충망 작업하러 간다 하면 나머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봉사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봉사할 때는 너무 재밌는 거라요. 같은 땀을 흘리더라도 사실은 우리 어머니가 이번 1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암생활 하시다가 걷지를 못하고 제가 병수발을 들다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제가 돈 버는 것보다는 봉사하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병원에 있을 때도 다른 환자분들에게 우리 아들은 참 봉사 열심히 한다, 봉사만 하고 산다 그런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그걸 저도 보람으로 삼고 봉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부산에서 선정한 그 영웅에 제가 선정이 돼서 우리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고 기뻐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저는 어머니가 마지막 말한 그 봉사에 저는 끝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책임을 지고 제가 힘이 닿는다 그러면은 남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사실 있습니다. 제가 가진 돈은 없지만은 몸으로 하려는 것은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디든지 뭐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그 현장에서 저는 묵묵히 봉사하겠습니다. 좀 안타까운 게 사실 있는데 갈 때마다 어르신들이 한 분 한 분 없어지세요. 병원에 입원해서 한 주, 2주 지나다가 안 오시면 돌아가신 거고 또 요양병원에 상주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얼마 안 있어서 다 돌아가시고 영원히 집으로는 못 오지요. 그러면 그날이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본 날이. 그래서 두 번 다시 못 보는 게 상당히 마음 아프고 또 어머니들이 그래 막상 가면 힘도 없이 막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한테 그런 기억을 하고 있다가 오늘 맛있는 걸 갖다 드려 딱 했는데 안 계세요. 그러면 한 주, 두 주 기다리다가 안 오시면 돌아가셨구나. 그럴 때 좀 우리가 마음이 많이 아프죠. 하루라도 맛있는 게 더 갖다 드릴 텐데.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럽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언젠가는 저런 순간이 오거든요. 지금 이렇게 젊지만 누구나 우리는 노인이 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참 건강하니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지만 또 그러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런 분이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그 어르신들이 진짜 취미생활 할 수 있는 공간이라도 좀 만들어져가지고 그런 환경 속에서도 약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곳이 좀 됐으면 좋겠고 지원금은 나오는 건 없고요. 우리 하는 모습들이 너무 좋아서 후원을 좀 해주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 후원이라는 게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오늘 같은 경우는 과일을 10만 원어치 사다 줬었거든요. 그 10만 원어치 사다 주신 거 갖고 우리가 나눠드린 거고 어쩔 때는 쌀을 한 포대씩 갖다 드리고 그렇게 후원을 해주시는 분 계시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 회원들이 10일방 거져서 자기 협의 내가지고 하는 거지 특별히 지원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능력이 부족하지만은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르신들 찾아뵙고 우리 동구에 그냥 필요한 게 있다 그러면은 제가 나서서 후원도 받아서 어르신이든 어린이든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많이 도와주고 싶고 또 이번에 이불 빨래 하는 사업 하다가 중단됐지만은 이번에 이게 실시가 되면은 동구의 어르신들 이불은 제가 책임지고 빨아서 깨끗하게 말려서 갖다 드리고 또 뭐 이렇게 같이 동참한 우리 회원들도 다 똑같은 마음이겠지만은 특히 동구는 어르신들이 너무 많아요. 노인 인구가 부산에서는 아마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막 이런 또 특정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거기에 맞춰서 어르신들을 잘 섬기고
어르신 필요한 것 들으면 조금씩이라도 나눌 수 있는, 또 저뿐만 아니라 우리 동구에 사는, 또 부산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어른들의 그런 열악한 환경을 좀 알아주시고 좀 많이 후원도 해주시고, 또 좋은 거 있으면 자기 집에서 못 쓰는 것은 또 어르신들이 필요한 게 있거든요. 깨끗이 손질해가지고 또 전달도 해주면 안 좋겠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남이 봤을 때, 저 사람이 몇십억 뭐 기부했다, 뭐 좋은 거 뭐 기증했다, 이런 것만 생각하면 봉사하기가 참 힘들어요. 일단 자기가 출근할 때 집 앞에 나갔을 때 현관 앞에 있는 쓰레기, 담배꽁초라도 주워서 쓰레기 봉투 버리는 순간 그것도 남을 위한 봉사입니다. 그런 작은 봉사를 하다 보면 길에 가다 어르신들이 보이면 횡단보도 건널 때 같이 건너도 주고, 어르신들 짐도 들어드리는 거, 그런 일부가 전부 다 봉사라고 생각하거든요. 남에 대한 약간 배려가 있다 그러면 그게 모든 게 봉사입니다. 그래서 봉사는 어려운 게 아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면서 하다 보면 자기의 적성을 찾게 됩니다. 어르신들 목욕도 시켜주는 거죠. 목욕 봉사도 하면 되고, 빨리 하는 게 좀 빨리 봉사도 하면 되고, 그러면 내가 집에서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서 우리 동네 어르신들에게 반찬을 나눠주는 것도 봉사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크게 화려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조금만 마음이 있다면 조금만 남을 위한 배려 나누었으면 그게 다 봉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봉사는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약간만 돌아보면 할 게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몸이 닿는 데까지는 하겠지만은 차 살아있는 한 하는 계속해서 봉사해야죠.